이제 파트가 넘어가요. 전기와 자기 파트고요. 전기에 대한 새 챕터 나오고 자기에 대한 새 챕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파동과 빛 쪽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전기 120페이지 보면 전기장과 전위차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겁나 생소하잖아.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익숙할 수 있는 것들로 시작을 먼저 해볼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1번 전기력입니다. 전기력은 다른 이름으로는 쿨롱힘이라고도 해요. 쿨롱이라는 사람이 쿨롱 법칙으로 이제 밑에 이제 여기 정의해 놓은 힘인데, 자, 그래서 뭐 원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 양전화, 플러스 전화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화를 띠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 자체는 중성이죠. 왜 그럴까요? 원자핵의 양전화량과 전자들의 총 마이너스 전화량이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알고 있죠? 그렇죠?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의 전화량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전기력은 뭐냐?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같으면 어떻게 돼요? 부호 같으면 청력, 밀어내는 힘. 그 다음에 부호가 반대면 인력, 서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우리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형태에 보면 쿨롱 법칙. 자, 여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별이 켜져 있잖아. 자, 얘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 전기력의 크기, 뉴턴이죠. 뉴턴은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밑에 있는 요 공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중력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K라는 것은 쿨롱 상수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뭐 외울 필요는 없다. K라는 어떤 값이 있고 상수다, 숫자다. 그러니까 뭐 매번 기억할 필요는 없고, 오른쪽에 R제곱분의 분모에 거리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전하가 떨어진 거리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자 Q1 곱하기 Q2 두 전하량의 곱입니다. 이 굉장히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중력이랑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어. 중력 형태 알고 있어요? 중력, F 중력은? R제곱분의 G 맞아요. M1, M2거든요. 근데 그거 빼다 박았어. 근데 얘는 이때 전하는 뭐가 존재하냐? 플러스가 존재하고 마이너스가 존재하는데요. 전하의 부호가 같으면 서로 청력, 전하의 부호가 반대면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게 공통점 힘의 크기가 두 물체에 떨어진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중력일 때는 질량의 곱이잖아요. 근데 전기력일 때는 전하량의 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뭐 당연한 거지만 이때도 힘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작용될까? 작용반작용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A가 B한테 주는 힘과 B가 A한테 주는 힘은 어떨까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써먹을 겁니다. 우리 문제 풀 때 써먹을 거라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하량이 하나가 2배가 됐어. 그러면 A가 받는 전기력도 2배,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도 2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다른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 경우는 절대 없어. 서로 둘이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다른 경우는 없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력은 우리가 중학교 때 얼핏 배워본 거라서 밑에 전기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장자는 뭐냐? 이런 느낌이야. 시장, 장사하는 곳이죠. 운동장, 운동하는 곳이죠. 무슨 장자가 들어가면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곳이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데, 전하를 띤 입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기장이 생기는 거야. 자, 위에 전기력 얘기할 땐 뭐가 필요했어? 2개. 맞아요, 좋아. 전하가 2개는 있어야 됐어. 근데 전기장은 전하 하나가 놓이자마자 생기는 거야. 자, 중력도 마찬가지예요. 질량을 가진 게 2개가 필요했는데, 중력장은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 A가 존재하면 그 주변에 중력장이 생겨요. 그럼 거기다가 질량을 곱해서 중력의 크기가 계산이 되지. 가령 이런 느낌이야. 중력가속도 9.8. 지표면에서 지구가 있으니까 지표면에 중력가속도 9.8m/s 제곱이 있잖아. 거기다가 각 개체의 질량을 곱해. 얘는 질량이 1이야? 그럼 1kg 곱하기 9.8. 9.8N이구나. 너는 중력이. 그 다음에 얘는 질량이 2kg야. 얘는 19.6N이구나. 이렇게 딱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존재하니까 지구의 중력장이 존재하죠. 전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를 띤 입자 하나가 존재하면 그 전하를 띤 입자 하나 주변에 바로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전기장은 뭐 하는 거냐? 얘는 단위 양전하라는 말. 자, 이게 계속 매크로처럼 붙을 거예요. 요 말을 이해합시다. 단위 양전하. 왼쪽에 나오는데 단위 양전하가 뭐하는 놈이냐? 전하량의 크기가 1쿨롱. 쿨롱은 전하량의 단위인데요.
1쿨롱인 양전하를 단위 양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 단위 시간 1초 뭐 혹은 뭐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단위 길이 보통 1m 쓰는데 1m를 쓸 수도 있고 뭐 1km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단위자가 붙으면 일단 숫자는 1로 하자. 그래서 전하량이 얼마? 1쿨롱인 플러스 1쿨롱인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방향도 중요하고 다음에 나올 전기장의 세기, 크기도 나오는데요. 요거 스포하자. 자, 전기장의 세기는 뭐냐?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에서 플러스 Q가 인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F일 때 그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뭐야? Q로 나눠놓은 거야. 그러니까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장의 크기는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다. 그것을 뭐로 나누는 거야? 1쿨롱으로 나누는 거야. 근데 1쿨롱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전하가 있어요. 그럼 걔를 어떻게 한다? Q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쿨롱 법칙이 있잖아요. 자, F는 얼마였어? K R제곱분의 Q1 Q2였어. 자, 그치? 근데 이때 뭐 이걸 이제 라지 Q라고 하고 스몰 Q라고 합시다. 무슨 상황이냐면 라지 Q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겼고 그 옆에 스몰 Q가 들어왔다 치자. 그죠? 근데 이랬을 때 전기장은 이것을 Q로 나누는 거라서 K R제곱분의 라지 Q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라지 Q라는 놈이 하나가 존재하자마자 얘 주위에 뭐가 생긴다? 전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장의 쓸모는 전기장은 전기력을 Q로 나눠서 구하는데요. 그 반대인 거야 사실은. 전기력은 어떻다? 전기장에다가 뭘 곱한 거야? 전하량 곱한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전하량이 플러스라고 해봐. 그러면 F는 플러스 Q2잖아. 양수배하면 어떻게 해요?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치? 그러면 전하량이 양이야. 그럼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은 같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전하량이 음이야. 그러면 전하가 받을 전기력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화살표 표시해놓은 벡터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전기장에다가 뭘 곱한 거야? 전하량을 곱하는 순간 그 전하가 받을 전기력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전하가 양전하야? 그럼 전기장과 전기력이 같은 방향이에요. 근데 그 전하가 음전하야? 그러면 전기장과 전기력이 반대 방향인 거야. 그게 중요하다. 이해됐어? 전기장은 뭐야? 전기력을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 전하 하나 주위에 만들어진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은 어떻게 하면 된다? 전기장에다가 Q를 곱하면 됩니다. 어떤 전하 Q가 받을 전기력은 전기장에다가 Q를 곱하면 된다고. 요게 포인트야. 전기력이 문제야. 이해됐어? 뭐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 항상 같나요? 양전하일 때 같고요. 음전하일 때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게 이제 위에 나와 있는데요. 이 플러스 양전하 Q가 Q에 작용하는 라지 Q가 스몰 Q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전기장 보면 양전하 서로 밀겠죠. 그래서 양전하가 받을 전기력의 방향은 오른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음전하가 받을 전기력의 방향은 왼쪽이거든요. 근데 전기장의 방향은 그냥 쌩까고 오른쪽이야. 양전하가 받을 전기력의 방향만 전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량 Q로 나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F는 QE 이 형태로 기억하는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아. F는 QE 형태로 기억합시다. 그래서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입니다. 그래서 뉴턴 전기력을 힘을 쿨롱 전하량 단위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전하당 뉴턴, 전하량당 뉴턴, 전하량당 힘이 전기장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좀 자세한 그 디테일 좀 보면 양전하 주위의 전기장, 양전하 플러스 Q가 존재하자마자 어떻게 된다? 양전하로부터 나오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화살표 길이를 보시면
보통 화살표 길이는 길이가 길면 세다, 크다라는 얘기잖아. 가까운 데서 어때요? 큽니다. 멀어질수록 크기가 짧아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히 멀어지게 되면 전기력의 크기가 0이 돼, 거의 0에 가깝게 된다. 그 다음에 음전화 주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음전화에서 주위에서 전기장은 어느 방향이야? 음전화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우리 자석 주변에서 자기장 생기잖아요. N극 주변에서 S극 주변에서 N극 주변에서 자기장이 나오고요. N극에서 나와서 어떻게 돼?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 그려본 적 있죠? 마찬가지예요. 전기장, 전기력선을 그린다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점전화 주변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전화를 기준으로 이렇게 뻗어져 나가거나 점전화 주위로 모여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점전화 말고 면, 선 같은 얘는 전기장의 형태는 대전체, 전하를 띠는 물체의 모양과 전하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이때 이 평행판을 만들어. 야, 너무 좋다. 평행한 두 금속판에 같은 양의 양전하와 음전하가 각각 대전되어 있는 이런 경우,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할 건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세기와 방향이 균일한 전기장. 너무 좋습니다. 세기와 방향이, 자, 얘 보면 이거 세기랑 방향이 균일합니까? 다 달라요. 위치마다 지금 전기장 다 다르지, 그치? 근데 얘는 어떤 장점이 있어? 전부 다 어느 방향이냐?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향하는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전기력선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전기장의 방향이 다 아래 방향이야, 그냥. 그 다음에 모든 지점에서 이 우리 자기장의 세기 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요?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으면 이거 기억 안 날 것 같아. 중2 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는 데가 자기장이 세고, 여러분 이게 기억나니? N극이랑 S극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기억날 것 같아서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 어디가 제일 빽빽해? 이 양쪽 극에서 빽빽했지, 그치? 그러니까 빽빽한 곳에서는 자기장이 셌었어, 이 선이. 근데 얘는 지금 보면 밀도가,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밀도가 자기장의 세기랑 같았는데 전기장은 전기력선의 밀도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어때? 균일하지. 그래서 얘는 세기가 균일한, 우리 이거 일단 외워주자. 일단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평행한 직선이어도 되고요. 평행한 판, 면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행한 판, 면과 면 사이를 대전시켜 놨어요. 양쪽 면을 대전시켜 놓고 그 사이에, 이게 사실은 이제 그거야. 무한한 평행판을 가정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되거든. 근데 완전히 무한하지 않다면 끄트머리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균일하지 않아져. 근데 요 사이에선 대충 균일하다고 믿자.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 어떤 장점이 있냐? 2가 상수입니다. 그래서 F는 QE. 가령 우리 마치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으로 상수잖아요.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은 질량 곱하기 9.8하고 날먹이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 근처 두 평행한 판, 대전된 평행판 사이에서의 전기력은 E 곱하기 Q야. 그냥 날먹이야. 전기장이 고정값이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전기장, 여기 전기장까지 얘기했고요. 접촉하지 않은 두 전하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까닭, 전하를 띤 입자는 주위에 전기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전기장을 매개로, 전기장이 있으니까 전기력이 서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 뭐 이렇게 도와주고요.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스몰 q가 이렇게 사라진다. 그래서 이 전기장은 어떻게 한다? 전기력을 전하량으로 나눈 것이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전기력 전기장 했고요. 전위 하면 돼. 전위는 뭐냐? 위치 에너지예요. 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전위입니다. 그럼 전위 차는 뭐야?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차야. 그럼 전위차는 위치 에너지 차야. 그럼 위치 에너지 차가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잖아요. 전위차가 크다는 것은 전위차가 전압이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아래에 전압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천천히 가볼게. 그래서 전위는 뭐냐? 전기장 안에서
기준점에 대해 단위 양전화. 근데 이게 중요해. 요 놈이 중요해. 단위 양전화. 그래서 내가 위에 뭐라고 써놨냐면 전기장은 단위 양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야. 예. 단위 양전화. 여기서는 단위 양전화. 그래서 뭐 하냐?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위치 에너지를 전하량으로 나눕니다. 요게 전이에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전하량으로 나누는 게 전위가 됩니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여기서 우리는 보통 내가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중력이 해줄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준점으로부터 h 높이에 있으면 중력이 mg라는 중력의 크기로 얼만큼 떨굴 거야? h만큼 떨굴 거 아니야? 해줄 일 얼마야? mg 곱하기 h잖아요. 그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였고, 이걸 반대로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중력장 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기준점으로부터 높이 h만큼 들어올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한 일. 그래서 얘를 위로 올려줄 때는 어떻게 하냐? 중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 mg를 주어서 h만큼 올린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생긴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 기준점 플러스 전하가 힘을 어떻게 받을 거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건데 전기력. 그거를 쌩까고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혹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렇게 뒀을 때 전기력이 해줄 일 얼마야? Q 곱하기 2. 전기장 상수죠. Q 곱하기 2 곱하기 D. 근데 이게 전기장이 상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적분해야 돼. 경로에 대해 계산을 못해. 여러분 지금은 가령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줄 일. 그럼 어떻게 되냐? R제곱분의 K 라지 Q가 전기장이에요. 이것을 R에 대해 적분하면 돼. 할 수 있을걸? 똑같은데? 아닌가? R에 마이너스 2승이잖아. 그러면 R에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1 R에 마이너스 2승 되거든?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R분의 1이 돼. 근데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적분이 나와서 좀 귀찮아지거든? 근데 저건 상수예요. 상수를 적분하라 그러면 그냥 곱셈이거든요.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2가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해줄 일이 뭐가 된다? QED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외부에서 얘를 D만큼 올려주기 위해서, 자, 요 높이에서 여기까지 전기력을 거스르고 해준 일, QED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전기력이 QED만큼 떨궈줄 거야. 그래서 전기력이 해줄 일이 QED. 그래서 해준 일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그게 얼마다? QED입니다. 위치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QED인데, 자, 그런데 전하당이잖아요. 그렇죠? 전하량 단위 양전하가니까 QED를 어떻게 하는 거야? Q 나누는 거야. ED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어떨 때? 전기장이 균일할 때. 전기장이 균일 무슨 말이냐? 전기장이 상수일 때 이렇게 나오고, 상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전기장을 또 적분해야 돼. 근데 좀 빡세죠? 어찌됐든 간에 그럴 겁니다. 전기장이 오른쪽에, 전기장이 2로 일정할 때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시킬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면 선 넘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2학년 1학기 범위에서는 요거까지만 시키게 된다. 3학년 1학기에 하게 될 전자기와 양자를 여러분이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다른 것도 더 들어가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전기장이 2로 일정할 때 그때 놓고 이렇게 할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결국에 전위는 뭐다? ED가 됩니다. ED 전기장 곱하기 그 다음에 기준점으로부터 거리.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양전하가 이동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자, 양전하는 어떻게 2를 받을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2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위 아니다. 근데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1 받잖아. 그래서 플러스 전위에서
마이너스 전위 이걸 2를 바꾸면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1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음전환은 어떨까?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1을 받을 겁니다. 어딘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양전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어떻게 된다? 1을 받는다. 음전화는 근데 어떠다? 음전화 반대. 난 써놓은 거 대충 알아듣겠지. 양전화 어디서 어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1을 받아. 그러면 양전화라고 한다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 어떻게 될까?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할 때 1 받지. 그치? 1을 받는다는 건 양수 2를 받는다는 거고, 그게 아마 R자임이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지. 그치? 빨라질 거지. 양전화는. 근데 음전화는 어떻게 될까요?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갈 때 1을 받아서, 만약에 음전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느려질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전위는 양전화에 가까울수록 높고 음전화에 가까울수록 낮다. 그러면 옆에 전기장의 방향, 이건 어느 방향이요?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이다.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는 이제 대학 가서 여러분 공대 같은 데를 가면은 뭐 아무튼 더 복잡하게 수학을 막 가는데, 어쨌든 전기장의 방향은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이에요. 양전위 플러스 전위에서 마이너스 전위로 가는 방향, 전위가 제일 빠르게 낮아지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위차, 그래서 전위의 차이입니다. 그게 전압이야. 그래서 전위차가 크다, 전압이 크다. 그 무슨 말이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차이가 크다는 거잖아. 그치? 우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빨라지는, 증가하는 운동 에너지랑 그냥 별로 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빨라지는, 증가하는 운동 에너지 누가 커요? 왼쪽이 더 많이 빨라지잖아. 그쵸? 그래서 이 돌을 여기서 맞는 거랑 지붕에서 놓고 맞는 거랑 어때요? 높은 데서 맞는 게 더 아프잖아요. 그치? 그럼 운동 에너지 누가 큰 거야? 전위차가 큰 데에서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전압이 클수록 전하가 빠르게 움직인다. 전류가 잘 흐른다. 이해돼? 뭔가 거기까지 스카스카 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렇다. 그래서 양전하를 띠는 점전화 주위에서 전위차. 그래서 두 지점 A와 B에서 전위가 VA, VB라고 한다면 A에서 B로 출발이 어디야? A지, 그치. A가 처음이고 B가 나중이네. 어떻게 돼요? 그럼 VB 빼기 VA, 나중 전위 빼기 처음 전위가 전위차가 되죠. 그럴 때 이때 양수네? 양수다. 무슨 말이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치? 에너지가 높아진다. 맞아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양전하가 스스로 올라갈까? 아니겠죠. 양전하는 스스로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양전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1을 받습니다. 전기력을. 근데 음전하는 어떻게 될까요? 음전하는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1을 받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양전하는 전위가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전위가 높아지는, 아니지, 반대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1을 받고요. 음전하는 전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1을 받습니다. 그럼 전위차가 양수다. 그럼 양전하는 어떻게 될까요? 못 올라가. 음전하는 어떻게 될까? 올라갑니다. 그치?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전위차가 양수다. 그럼 얘는 전위는 이거거든요.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거든요. 그럼 단위 양전하가 전위차가 양수라고. 단위 양전하는 1을 받아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넣어줘야 이 플러스 전화로, 플러스 Q가 플러스 얘한테 가까이 가려면 1을 받아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 힘을 줘야, 외부에서 일을 해줘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걸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을 겁니다. 이해됐어? 좀 빡세지? 생소해서 그래. 근데 문제 풀어보면 문제 풀어봐도 생소할 건데 어쨌든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일단 F는 뭐예요? R제곱분의 K, Q1, Q2다. 이렇게. 그 다음 전기장 E는 뭐예요? Q분의 F였어. 그 다음 V는 뭐였어요?
W를 Q로 나눈 거였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ED 이렇게 쓸 수 있냐? 아니에요. 전기장이 상수일 때. 전기장이 상수일 때 V는 E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에서 평행판 이런 데에서 우리는 그래서 평행판 문제를 계속 풀 거고, 평행판이 아닌 점전화의 전위 갖고는 좀 빡셉니다. 해석하기 어렵다. 괜찮을까요? 예, 좋아. 그 다음에 뒤로 좀 넘겨보면서 제가 여러분이랑 이제 난 이거 하고 싶어. 자, 대표자료 분석 1 125페이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이라면 무슨 작업들을 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 띵킹 시간 1분을 갖자.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지? 명상? 음미의 시간 1분 가지겠습니다. 이 문제의 음미 한번 해봅시다. 진짜 너무 좋은 문제거든요. 생각보다 어려울 거야. 자, 음미 충분히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가랑 나를 일단 가 상태에서 알려준 건 C는 양전하고요. C는 이때 힘을 A와 B에 의해서 알짜힘이 오른쪽 F다. 오른쪽 뭐 플러스를 하고 왼쪽은 마이너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나에서 어떻게 했어요? A를 C에서 오른쪽으로 갖다 댔더니 어떻게 됐어? 힘이 오른쪽 EF가 됐다. 무슨 말이야? 자, B가 C한테 주는 힘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치? 근데 A가 C한테 주는 힘이 변했어요. 자, 그러면 A는 뭐 하는 놈 같아? A는 뭐 하는 놈 같아? A는 음전화 같아, 양전화 같아? 자, A가 왼쪽에 있을 때는 C가 오른쪽으로 받는 힘이 약했어. 근데 A가 오른쪽에 오니까 C가 오른쪽으로 받는 힘이 강해져서 무슨 말이야? A는 음전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것을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성적으로 다뤘어. 근데 내가 정성적인 걸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건 뭐 눈치로 할 수 있어. 근데 자, 여러분한테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건 결국 스킬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건 정석은 이거다. 정회를 보여드릴게요. 자, 1번 가를 기준으로 A가 C한테 힘을 주죠. 그 다음에 B가 또 C한테 힘을 주네요. 그 두 개 더하면 얼마라고 불러? 오른쪽 플러스 F라고 할게. 자, 나를 기준으로는 어때? B가 C한테 주는 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A가 C한테 주는 힘은요?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ED에서 D로 바뀌었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힘이 몇 배 세죠? 예? 4배죠. F는 결국 R제곱분의 Q가 되니까. 그쵸? 전하량 변동이 없어요. 그치? 근데 거리만 2분의 1이 됐으니까 힘은 4배 됩니다. 그러면 4FAC 쓰면 맞아? 이면 안 된다. 왜? 그치. 왜? 왼쪽에서 오른쪽한테 주던 힘이랑 오른쪽에서 왼쪽한테 주던 힘이랑 어찌됐든 반대 방향일 거니까. 얘가 부가 뭐가 됐든 간에 반대가 되니까. 만약 A가 땡겼어. 그럼 왼쪽으로 땡겼던 것을 오른쪽으로 땡기는 걸 바뀔 거잖아요. 어찌됐든 반대가 되는 거야. A가 밀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반대가 돼요. 이거 얼마냐? 플러스 EF입니다. 어떻게? 연립하고 싶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 뺄게요. 그럼 얘는 OFAC는 마이너스 F다. 그럼 FAC는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F고 또 뭘 알 수 있어? F B가 C한테 주는 힘 얼마야? 플러스 5분의 6F임을 알 수 있어. 그쵸? 그럼 A는 뭐 하는 놈이야? 음전하고요. B는 양전하임을 알 수 있죠. 그치? 요것만 알 수 있는 게 아닐 거야. 여러분들 더 음미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이 상태에서 1분 정도 더 음미해서 뭔가를 더 정보를 알아내봐. 그래서 1번 A가 띄는 B가 띄는 거 양 해결했어. 뭐 밑에 다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이거 여러분 해결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엔 요런 유형이 어려운 거고 저는 여러분한테 요 유형을 전달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건 전하량의 변동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 전하량은 안 변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거 인지하고 A와 B와 C의 전하량은 결정된 상태로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힘은 바뀌겠죠. 매우 중요하다. 매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힘의 종류가 몇 가지일까? A가 B한테 주는 힘, 그러니까 A랑 B 사이의 힘, A랑 C 사이의 힘, B랑 C 사이의 힘. 결국 힘은 세 종류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봐봐.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자, 가에서 A는 힘을 어느 방향을 받아? B 플러스 C 플러스 A 마이너스 가에서 A는 힘 어느 방향을 받아요? 어느 방향을 받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 C는 플러스라고. 가에서 A는 힘 어느 방향?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일 수가 있어? 다 오른쪽이잖아. B도 A를 오른쪽으로, C도 A를 오른쪽으로잖아. 맞아? 맞지? 그럼 얼마래? A 작용 크기 EF니까 방향을 아는 거잖아. 플러스 EF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제가 요거까지 물어봐도 될까요? B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요? B가 받는 힘은 얼마일까? 자, 봐봐. C는 봐봐. C는 오른쪽 플러스 F다. B는 얼마일까? 근거. 봐봐. 자, 여기에 작용하는 존재하는 힘들 다 볼게. 자,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인 거 확인했다. 자, A가 받는 힘은 F, B가 C한테 주는 힘. 그 다음에 C가 A한테 주는 힘. 맞지? B가 받는 힘은 F, A가 B한테 주는 힘. F, C가 B한테 주는 힘. C가 받는 힘은 F, A가 B한테 주는 힘. B가 C한테 주는 힘. 자, 이거 6가지 힘이 있어요. 자, 이거 3개 다 더하면, 이거들을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얼마겠니? 띵킹 얼마야? 얼마입니까? 6가지가 보이는데 근데 둘씩 묶을 수 있잖아. B가 C한테 주는 힘과 C가 B한테 주는 힘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일까? 0일 것 같은데? 0. 그 다음에 A가 B한테 주는 힘과 나 이거 반대로 했잖아. 이런
A가 C한테 주는 힘이죠 이거. 그 다음에 A가 B한테. 나 뭐 이상하게 안 했지? 야 이런 거지 같은 짓을 했니? 내가 지금 표기를 잘못함. 하하하. F B가 A한테 왜 이랬을까?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가 0이잖아. 미안해. 이렇게가 0이고 그 다음에 C가 A 이렇게가 0이고 이렇게가 0이잖아. 그치? 더하면 0이야. 자 그러면 플러스 2F 더하기 X 더하기 F는 0이야. 그럼 이 X는 얼마야? 얼마요? 마이너스 3F죠. 그치? 자 그럼 물어볼게. 자 A가 받는 힘 F, B가 A한테 주는 힘 더하기 F, C가 A한테 주는 힘이 플러스 2F였어요. 우리 이 둘 중에 알고 있는 힘이 어떤 걸로 알고 있죠? A가 C한테 주는 힘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5분의 1 F였지. 그러면 C가 A한테 주는 힘은 플러스 5분의 1 F네. 그럼 B가 A한테 주는 힘은 얼마야? 플러스 5분의 9 F임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살살살 습관 놓으면 풀 수 있다. 다 확인되고 위치만 바뀐 거야. 가령 이때 A가 받는 힘, C가 A한테 주는 힘은 변했어 안 변했어? FC 그대로지, 그치? 그다음 B가 A한테 주는 힘 어떻게 됐어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아닌가? 그대로다. 그대로네 그냥. 아닌가? 아이씨. 내가 이상 뻘짓하면 여러분이 막아줘야 돼. B가 A한테 주는 힘 어때? 그대로요. FBA 쏘리. 그다음 C가 A한테 주는 힘은 그대로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4FCA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럼 B가 A한테 주는 힘 얼마 있어요? 플러스 5분의 9F. 그다음에 C가 A한테 주는 힘 AC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5분의 1F잖아요. 그래서 CA는 얼마야? 5분의 1F잖아요. 그죠? 그래서 빼기 4 곱하기 5분의 1F 얼마야? 플러스 F가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거였지. 그래서 플러스 F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연립이야. 멘탈 속 나가지 말고 얘들아. 안 된다. 연립한다고 연립. 뭐 하는지 알겠어? 요 문항의 특징은 전하량의 변화가 없이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력이 뭐 상수배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것들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연립하면 그렇게 답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가 세 종류야. 전하가 세 개가 있어. A, B, C가 있어. 그럼 주고받는 힘의 종류는 몇 종류야? 세 종류야. F, A, B랑 B, A는 뭐 그냥 크게 갖고 부호만 반대인 거잖아. 있지? 세 종류야. 그 세 종류를 가상태에서 찾으면 끝나. 그럼 위치 바꿔놓으면 그냥 몇 배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돼요.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해봐. 결론 잘 나오나 해보세요. 너무 중요하거든 진짜로. 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균일한 전기장에 놓인 전하의 운동. 이거는 여러분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산해보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몇 개만 같이 한번 풀어보자. 진짜 쉬운 건 안 하려고. 자, 아이씨. 다음 페이지 5번 한번 풀어볼까요? 5번 띵킹 중요래. 중요하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A와 B와 C를 같은 간격으로 고정하였더니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뭔 상황이니?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래요. 자, B랑 C의 부호는 어떨까? 자, 이럴 때 부호가 지정된 거 없잖아? 그럼 나 마음대로 하나 쓰면 돼. 그래서 A를 뭐 플러스라 하자. 그 다음에 A와 B 전향 크게 같네? A는 플러스 Q고 B는 뭐야? 마이너스 Q 했어. 그럼 C는 뭐여야 돼? 자, B가 A를 어떻게 하는데? 오른쪽으로 당기지. 그러면 C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밀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플러스 몇 Q여야 될까? 거리가 몇 배야? 거리가 2배니까 전하량이 몇 배? 4Q 이렇게 돼야 돼. 이해됐지? 분모 분자. 그러니까 결국 분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4배 되니까 분자도 4배 돼야 되죠. 괜찮을까요? 요런 형태이다. 괜찮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B랑 C는 다르다. C가 A보다 크다 맞고요. B와 C의 위치를 서로 바꾸면 이제 플러스 4Q가 이제 여기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강하게 밀리겠지.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겠다. 기니 답은 5번. 괜찮을까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똑같은데? 요거 8번 한번 해볼까?
호호. 자, 뭐 간단하죠? 자, 접근 어떻게 할 거야? 자, A랑 B랑 C를 봤더니 A는 플러스 Q고 C는 플러스 2Q야. 그럼 얘네들이 서로 지금 보면 등간격이죠? 그죠? 그럼 만약에 얘가 B가 받는 힘은 이제 왼쪽으로 마이너스 F일 거잖아. 그러면 FA가 B한테 준 힘은 플러스 F, FC가 B한테 준 힘은 마이너스 2F로 계산되겠죠. 그죠? 근데 C를 3D로 올린대. 어떻게 돼? 얘는 플러스 F, 그 다음에 거리가 2배 됐으니까 힘은 4분의 1 되겠지.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2F 이렇게 되겠다. 얘는 플러스 F 빼기 2분의 1 F 돼서 플러스 2분의 1 F가 될 겁니다. 오른쪽으로 2분의 F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별거 없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장 14번 한번 해볼래요? 전기장이 뭐였지? 단위 양전하가 받을는 전기력의 방향과 크기였어. 전기장의 방향은 단위 양전하가 받을 전기력의 방향,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크기는 단위 양전하가 받을 전기력. 그러니까 단위 양전하는 1쿨롱이라서 전기력을 쿨롱으로 나눠 놓으면 돼요. 그래서 F는 QE. 이 형태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전기장이 0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F는 0이네, 그치? 동일 간격. 동일 간격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 그치? 자, P에서 전기장 0이다. 그럼 A랑 B는 서로 같은 부호입니까? 다른 부호입니까? 다른 부호여야 돼, 그쵸? 그 다음에 A랑 B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음대로 정하면 돼, 안 돼? 상관이 있게 없게? 근데 플러스. 요거 때문에 있어요. 전기장의 방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여기서 양전하가 플러스를 여기다 둔다면 A에서 B 쪽으로 받아요. 근데 A랑 B랑 서로 부호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A를 마이너스 B를 플러스로 하잖아요. 그럼 전기장 반드시 왼쪽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러고 A가 플러스 Q라고 해봐. 그럼 B는 무슨 Q야? 마이너스 몇 Q? 몇 Q니? 거리가 3배인데 전기력의 세기가 같았던 거잖아. 마이너스 9Q지. 이해되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A와 B는 서로 다르다. 맞고요. 전하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이게 틀렸고, R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자, R에서 전기장 방향, R점에서 A가 양전하니까 A한테서 멀어지는 방향일까? 근데 B가 있지, B. 자, B랑 A랑 R에서 누가 이길까? 누구 홈이야? B 홈이지, 그치? B가 더 세니까 B 홈에서는 당연히 B가 이길 거고, 전기장 방향 어느 방향이라고? 양에서 음으로 가는 방향. 음전하를 향하는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기억하면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요런 느낌이다. 그 다음에 뭐 이거 별로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위 다음 페이지는 18번 한번 해볼까? 전위도 조금은 해야 돼가지고 얘네요. 시간 안배가 오늘 좀 아쉽네.
내 역학을 너무 이제 욕심 안 내야겠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양전하가 속력이 감소했다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속력이 감소했다. 그러면 이제 전기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전기력이 왼쪽 방향. 운동 방향 반대인 거잖아요. 근데 양전하라며. 그럼 전기장도 이 방향인 거죠. 그쵸? 그럼 전기장은 전위가 어떤 곳에서 어느 방향이라 했어요? 전기장은 왼쪽을 가리켜. 자, 전기장 방향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이거든. 그래서 왼쪽 방향이 낮아지는 방향이라서 오른쪽 방향이 고전위, 그다음에 아래쪽 방향이 왼쪽 방향이 저전위, 전위가 낮은 방향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전위는 P랑 R 보면 R이 더 높습니다. 기억 틀렸죠? 괜찮아? 말들이 막 헷갈리지? 그치? 그래서 전위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예요. 그죠? 위치 에너지가 큰 곳이랑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이랑 만약에 P에서 R로 갈 때 느려졌대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자, 위로 우리 중력장에서 뭐 던질게요. 뭐 던져도 될까? 던질 만한 게 딱히 없어. 이거는 무리 없어 던질게. 올라갈 때 느려지잖아. 운동에너지 감소한다는 건 뭐야? 위치 에너지 증가한다는 거지. 단위 양전하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는 방향인 거야. 지금 오른쪽이. 이해됐어요? 오른쪽이 고전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스킬. 전기장 방향은 전위가 낮아지는,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이라서 오른쪽이 전위 높은 거, 왼쪽이 낮은 거. 그 다음에 A가 받은 전기력의 크기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균일한 전기장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상수야. 상수 2. 그래서 F는 Q2고 얘가 뭐예요? 여기선 상수야. 그럼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디귿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전기력이 A에 한 일은 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QED 느려졌으니까 Q에서 R까지 마이너스 QED 같네. 디귿 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 믿어야지 뭐. 어쩔 수 없어. 자, 요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 내용도 해야 돼서 9시 7분이니까 쉬었다가 9시 17분에 마저 할게요. 조금 늦게 끝낼 수도 있다. 미안해. 17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